60대, 70대가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지나간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외로울까? 젊을 땐 앞만 보느라 몰랐는데 이제는 그동안 짊어졌던 짐들이 하나둘 느껴집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요,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는다면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홀가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든든 100세에서는 늙어서 홀가분하게 사는 26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지금부터 남은 생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1. 자식에 대한 기대 내려놓기. 부모의 마음은 늘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기대가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왜? 내가 늙으니 이제 나를 챙기지도 않네. 이런 서운함이 쌓이면 마음이 자꾸 아파집니다.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자식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인생을 가진 또 하나의 사람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시간입니다. 기대 대신 믿음을, 간섭 대신 응원을 주는 겁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의 어른이구나. 그 마음을 인정하면 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들도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살이 힘들어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주는 순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외로움 대신 여유가 생깁니다. 이젠 자식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돈에 대한 집착 버리기. 노년에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돈입니다. 혹시 병원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죽고 나서 애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을 늘 짓누르죠. 하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 돈이 행복을 보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은 외롭고 돈이 없어도 웃으며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와 건강 비용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끝없는 불안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독이 됩니다. 가장 큰 부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조금 덜 가져도 덜 쓰더라도 마음이 편하면 인생이 훨씬 윤택합니다. 돈을 모으는 대신 관계를 쌓으세요. 누군가와 웃으며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가 통장 잔고보다 더 큰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땐 아깝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벌어온 돈을 나 자신에게 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결국 남이 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필요한 곳에 나를 위해 쓰세요. 돈 걱정에 인생을 쏟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게 바로 가장 부유한 삶입니다. 3. 건강 강박에서 벗어나기.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건강식품, 운동, 병원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나도 운동을 더 해야 하는데 이거 안 먹으면 병 걸리는 거 아냐? 물론 건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건강은 지켜야 할 대상이지 강박의 대상이 아닙니다. 매일 건강 걱정만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병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가끔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한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내 몸의 느림을 인정하는 게 바로 성숙입니다. 오늘도 밥 잘 먹고 걸을 수 있고 사람들과 웃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하루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대신 지금의 평범함에 감사하세요. 그게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4. 체면과 자존심 내려놓기. 젊을 때는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곧 나의 가치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그 체면이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굴레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삽니다. 저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이런 생각들이 쓸데없는 불편을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잠깐 보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의 시선을 붙잡고 평생을 불편하게 살 때가 있죠. 체면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면이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가끔은 허름한 옷을 입고 동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는 게 훨씬 멋있습니다. 진짜 품격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함에서 나옵니다.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이런 마음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 관계를 잃고 웃음을 잃는 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다. 체면과 자존심 대신 평화를 택하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멋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 나이가 들면 문득문득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그 사람에게 미안했는데 조금만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생각이 너무 길어지면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지나간 일은 아무리 붙잡아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이었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뿐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그 결정이 틀렸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때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이제는 과거를 짐처럼 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 짐을 내려놓아야 지금이 보입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남겨두고 오늘은 새로운 하루로 살아야 합니다. 그땐 그랬지. 하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란 완벽했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육소유물 줄이기. 어느 순간부터 집 안이 꽉 차 있죠. 옷, 그릇, 오래된 책, 쓰지 않는 가전제품, 심지어 오래전 사진이나 편지까지. 그 물건들을 버리려 하면 이상하게 망설여집니다. 이건 추억이 있어서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간이 좁아지면 숨도 막힙니다.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은 사실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이기도 합니다. 정리의 시작은 버림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하나씩 꺼내요. 이 물건이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를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그 시절의 행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버리면 잃는 게 아니라 얻습니다. 새로운 여유,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평화가 들어옵니다. 나이 들어서의 미학은 가짐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덜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게 웃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나이 들면 익숙함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지내야지. 하지만 인생은 끝나는 날까지 배움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뇌가 깨어납니다. 마음이 설레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걸 해보세요.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혼자서라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용기 하나로 인생은 다시 빛이 납니다. 그리고 도전은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의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다른 음식 시도하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이런 작은 변화가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하는 마음이 젊음을 유지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완벽주의 버리기.
평생 열심히 살아온 분일수록 완벽을 추구합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실수하면 안 돼.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이제는 잘해야 한다 보다 즐겁게 하자로 바꿔보세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접시를 깨뜨릴 수도 있고 기억이 가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삶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완벽하려다 보면 현재의 행복을 놓칩니다.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충 속에도 당신의 진심이 있습니다. 이젠 힘을 빼세요. 완벽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웃고 조금씩 즐기며 사는 게 진짜 완벽한 삶입니다. 비교하지 않기. 저 집은 자식이 잘 돼서 해외여행도 가던데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런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비교의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남들이 가진 걸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가진 걸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비교 대신 감사하세요. 오늘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먹는 따뜻한 밥, 내가 웃을 수 있는 얼굴. 그 모든 게 이미 축복입니다. 관계 정리하기.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젊을 땐 넓은 인맥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깊은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억지로 연락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만나고 그런 관계는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천천히 놓아주세요. 좋은 관계는 만났을 때 편안한 관계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 오랜만에 봐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쉬는 시간입니다. 인간관계의 질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보다 누구와 있을 때 내가 평화로운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당신 곁에 남는 사람,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외로워 보일까봐, 쓸쓸해질까봐 늘 누군가와 함께 하려 했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 그리고 자기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혼자라는 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느라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피어나고 그동안 미뤄왔던 마음의 상처들이 서서히 치유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 혼자입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슬퍼지는 건 나 자신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와 친해져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을 돌보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 시간을 아껴주세요. 혼자 걷는 산책길, 혼자 먹는 점심, 혼자 보는 영화.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노년의 자유입니다. 작은 행복 찾기.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더 큰 행복을 찾아 나서지만 정작 행복은 우리 곁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 밥상 위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문득 들려오는 새소리. 그런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인생의 진짜 행복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대단하지 않은 일상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그리던 행복의 모양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인사, 햇살 좋은 날의 산책. 그것들이 모여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감사하며 보면 선물이고 투덜대며 보면 짐이 됩니다. 오늘 참 좋다. 이 한마디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순간 그 하루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깊이입니다. 죽음 받아들이기.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것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꽃이 피고 지듯 인생도 피어나고 사라지는 순리를 따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떠날 거라면 지금 이 순간을 더 사랑해야지.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죽음을 인정하는 건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언젠가 올 마지막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갑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지나가고 결국 남는 건 사랑과 추억뿐이죠. 그러니 오늘 사랑하고, 오늘 고마워하고, 오늘 웃으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 그건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는 삶입니다. 용서하기. 용서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상대가 아니라 내가 더 아파집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을 마음속에 계속 붙잡고 사는 일입니다. 그건 내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가두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그만 놓아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서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을 잊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세요. 그땐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을 내려놓으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던 나였을 뿐입니다. 용서는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평화를 얻습니다. 베풀며 살기. 나눔은 부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베품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어릴 땐 받는 게 행복이었지만 이젠 주는 게 행복입니다. 베푸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 한 줄, 웃는 얼굴 하나로도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베푸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나누는 순간 마음이 연결됩니다. 베풀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베풀수록 마음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사람은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베푼 따뜻한 마음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사람은 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그 사이에 있는 지금을 놓쳐버리죠. 하지만 인생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는가. 그게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먹는 밥의 맛, 지금 걷는 공원의 바람, 지금 듣는 음악의 선율. 그 모든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후회 없이 살면 내일은 저절로 평화롭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대신 오늘의 감사의 마음을 두세요. 그게 진짜 행복의 비밀입니다. 자주 웃기.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속엔 좋은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마음은 한결 밝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웃을 일이 없는데요. 사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하루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라도 웃어보세요. 거울 앞에서 혼자서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웃음이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꿉니다. 웃는 얼굴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답습니다. 잔주름 사이로 피어나는 미소는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자 인생의 꽃입니다. 오늘도 웃어보세요. 그 한 번의 미소가 인생을 바꿉니다.